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자 익숙한 관절의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65년을 산 몸, 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룸 창문을 열어 11월의 찬 공기를 맞았습니다. 부평시장 골목은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 아래 새벽 배송 트럭만이 지나갔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흰머리와 주름, 처진 눈꺼풀, 늙었지만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 혼잣말을 하며 검은색 면바지, 흰색 긴팔 티셔츠, 앞치마로 갈아입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매일 입은 옷입니다. 계단을 내려가 1층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돼지뼈 삶은 냄새, 양념 냄새, 어제 닦아놓은 바닥에 락스 냄새가 섞여 풍겼습니다. 순잔의 순대국 간판에 불을 켰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가마솥 3개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제 담가둔 돼지뼈가 물에 잠겨 끓기 시작했습니다. 끓이는 시간, 가마솥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거품이 올라오면 순자는 국자로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서두르면 국물이 탁해졌기에 정성스럽고 천천히 작업했습니다. 핸드폰 타이머를 3시간에 맞추고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삶아둔 순대와 고기, 내장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칼을 들고 순대를 정확히 1cm 두께로 썰었습니다. 너무 얇으면 씹는 맛이 없고 너무 두꺼우면 식감이 떨어지는 3년 반 동안 터득한 기술이었습니다. 고기와 내장을 손질하고 파를 썰고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좋았습니다. 생각하면 과거가 떠올랐고 과거는 아팠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자 국자로 떠 맛을 보았습니다. 간이 맞았습니다. 됐네. 시계를 보니 오전 6시 30분, 개점 30분 전이었습니다. 첫 손님과 바쁜 하루. 7시 정각.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인 50대 건설 현장 노동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순대국 하나요? 네. 순대는 그릇에 순대와 고기를 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었습니다. 파와 후추를 뿌려 내놓자 남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마신 그는 눈을 감으며 역시 여기 국물이 최고예요. 다른 데는 이 맛이 안 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짧게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 시장 상인, 배달 기사들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주문이 쏟아져도 순자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국을 끓이고 그릇을 내고 계산을 받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65세의 몸이었지만 30대처럼 움직였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들어왔고 생각은 독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점심 장사가 시작되자 가게 앞에 10명, 20명의 줄이 섰습니다. 30년 넘게 식당 설거지를 하며 배운 교훈은 바쁠수록 침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점심 장사가 끝났습니다. 문에 준비 중 팻말을 걸고 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땀이 등을 적셨고 손목이 저렸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40억의 배신. 3년 반 전 2022년 4월 15일이 떠올랐습니다. 안산 단원구 빌라 40년을 살았던 그 집이 재개발로 보상금 45억을 받았습니다.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남편 김태수의 눈빛이 들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지만 태수는 나한테 계획이 있어 라며 웃었습니다. 이틀 뒤 태수는 시장 좀 다녀올게.
라며 나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나 좀 쉬고 싶어. 연락하지 마.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어제 40억 원 출금하셨는데 확인 전화입니다. 순자가 은행 앱을 확인했을 때 잔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40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이틀 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태수 씨, 여성 한 명과 함께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날 오후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50년 친구 이금순에게서였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나도 이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태수 오빠가 날 선택했어. 이해해줘. 우리 행복할. 핸드폰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액정이 박살났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김태수 명의 대출 3억 원. 연대보증인 김순자. 남편은 40억을 들고 도망갔고 3억의 빚만 남겨놓고 갔습니다. 결심. 사흘을 울고 나흘째 되는 날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헝클어진 귀신 같은 얼굴. 울어서 뭐가 달라지냐? 돈이 돌아오냐? 그 사람이 돌아오냐? 스스로에게 물었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안 돌아와. 그럼 어떻게 해? 죽을 거야? 아니면 살 거야? 살아야 했습니다. 남은 돈 5억 원, 빚 3억 원, 실질적인 자산은 2억 원이었습니다. 2억으로 뭘 할 수 있지? 식당 장사, 40년 가까이 식당에서 설거지, 홀서빙, 주방 보조를 하며 일했습니다. 할 수 있어.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천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잘 살아라, 이 개자식들아. 근데 기억해. 나 김순자도 살 거야. 너희보다 더 잘 살 거야. 부평시장, 순잔의 순대국.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인천 부평시장 끝자락에 작은 10평짜리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월세 150만 원. 대출 3억을 먼저 갚았습니다. 빚을 지고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1억 7천만 원으로 가게 계약금, 인테리어, 주방 기구를 마련했습니다. 인테리어 기사가 사장님, 이 나이에 장사 시작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라고 말하자 순자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한 달 뒤 가게가 완성되었습니다. 간판이 달렸습니다. 순잔의 순대국. 개업날 손님은 3명뿐이었습니다. 하루 매출 8만 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시작이야. 김순자 이제 시작이야. 다시 현재 2025년 11월 3년 반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국물 맛을 연구하고 손님을 늘리고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였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언젠가 김태수가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40억은 언젠가 바닥날 것이고 그 남자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법무사 박영철을 찾아갔습니다. 가출 신고를 했고 협의 이혼 신청서를 작성했으며 김태수가 빼간 돈과 대출 상환 증거를 모았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문자. 오후 2시 점심 장사를 마친 순자가 설거지를 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순자야, 나야 태수야 할 얘기가 있어. 내일 가게로 갈게.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지만 오래 떨리지 않았습니다. 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하고 박영철에게 전화했습니다. 법무사님, 내일 올 것 같습니다. 오후 2시에 가게로 가겠습니다. 내일이면 40년이 정리됩니다.
숫자로, 서류로, 그리고 한 그릇의 순대국으로. 그날 오후, 다음 날 오후 1시 45분. 순자는 가게의 모든 테이블을 닫고 새 앞치마로 갈아입었습니다. 주방 가마솥에 불을 줄였습니다. 끓고 있는 국물에서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준비를 마친 순자는 카운터에 앉아 박영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시 정각에 오세요. 이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67세 노인 김태수였습니다. 3년 반 사이에 머리는 새하얗고 몸은 말랐습니다. 낡은 명품 점퍼를 입은 그는 문 앞에 멈춰서서 순자를 보았습니다. 순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창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김태수는 비틀거리며 앉았습니다. 순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순대국을 끓였습니다. 그릇에 순대와 고기를 담고 뽀얀 국물을 부은 뒤 파와 후추를 뿌려 김태수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요. 순자야, 나 먼저 할 말이. 먹고 얘기해요. 식으면 맛없어요. 김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순대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마신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맛있다. 내가 만든 거구나. 순자는 대답 없이 카운터에 앉아 그를 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자. 40억을 들고 사라진 남자. 10분이 지나 그릇이 비었습니다. 고백과 정산. 김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야, 나 잘못했어. 너 배신하고 돈 가지고 도망가오. 돈은요? 돈은 어디 있어요? 김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없어, 다 없어. 40억 다 날렸어. 순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날렸어요? 금순이가 아는 사람한테 투자했는데 그게 사기였어. 30억 날리고. 나머지 10억은 여행 다니고 쓰다 보니까 다 없어졌어. 금순이는요? 떠났어. 작년에 돈 다 날리니까 다른 남자 만나서 갔어. 나보고 늙은이라고. 그래서 나한테 왔어요. 응, 순자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뼈저리게 후회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김태수는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손을 피했습니다. 순자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김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출 신고 접수 중이에요. 당신이 사라진 지 3일 뒤 신고했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 당신이 연락 안 되니까 공시송달로 진행했어요. 대출 상환 완료 증명서. 당신이 내 이름으로 빌린 3억 원, 이자 포함 3억 2천만 원을 갚았어요.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남긴 건 빚밖에 없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당신이 준 건 3억짜리 빚, 그게 전부예요. 재개발 보상금 45억은 4명의 집에서 나왔어요. 당신이 40억을 무단으로 가져간 건 횡령이에요. 형사 고소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당신이 언젠가 빈손으로 돌아올 걸 알았으니까 그때 정산하려고 기다렸어요. 태수 씨, 재산 분할 청구하려면 당신이 가져간 40억, 이자 3년 반치 계산해서 48억부터 갚으세요. 아니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세요. 이혼 합의서. 그때 문이 열리고 박영철 법무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순자님, 안녕하세요. 김태수 씨도 오셨군요. 박영철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태수 씨, 이혼 합의서입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 포기 각서도 있고요.
채무 확인서, 김순자님께 48억 원의 빚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서류입니다. 나는 사인 안 하시면 형사 고소 들어갑니다. 횡령죄 당신이 40억 원을 무단 인출한 기록, 이금순 씨 계좌로 송금한 내역, 제주도 호텔 예약 기록, 증거는 완벽합니다. 선택하세요. 사인하고 조용히 가시든지, 아니면 경찰서 가시든지. 김태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순자를 봤습니다. 정말 이럴 거야. 40년인데. 당신이 버린 게 40년이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태수는 삐뚤빼뚤 이름을 썼습니다. 박영철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십니다. 김태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 섰습니다. 순자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아직 안 끝났어요. 순자는 카운터로 가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순대국 한 그릇 8,000원입니다. 뭐, 계산하고 가세요. 먹었으면 내야죠. 손님이면 손님이고 남이면 남이에요. 김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스름 돈은 필요 없어요. 순자는 돈을 받아 금고에 넣었습니다. 잘 가요. 김태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40년이 한 그릇 순대국 값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은 사람. 순자는 문을 받습니다. 김태수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후련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박영철에게 순대국을 끓여 대접했습니다. 고생하셨잖아요. 박영철이 나간 뒤 순자는 혼자 남아 그릇을 치우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뽀얀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새벽부터 끓이고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또 끓이는 것.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한 삶. 2층 원룸으로 올라가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사랑해. 아들의 목소리에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여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혼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45억 때문에 무너진 현실, 그리고 초라해진 김태수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려 일어났지만 몸이 무거웠습니다. 가게로 내려가 가마솥에 불을 켜고 돼지뼈를 넣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국자를 놓쳤고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참았던 배신감, 분노,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문자 하나와 찾아온 사람. 울음을 멈췄을 때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50년 친구 이금순이었습니다. 순자야. 나 금순이야, 미안해. 그때 일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태수, 오빠 만난 거 들었어. 너 참 대단하더라. 그렇게 성공했다면서. 나도 요즘 잘 지내. 새 남자 만났어.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보자. 얘기 좀 하고 싶어. 분노가 치밀었지만 순자는 답장했습니다. 내 남편 빼앗아가고 내 돈 40억 날리게 만든 게 한 번 실수야? 다신 연락하지 마. 차단할 거야.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엉망이었습니다. 칼에 손을 베었고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오후 2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여자 푸드라이터 이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하러 왔지만 순자의 안색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순자가 거절하자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시장에서 장사하셨거든요. 순자는 날카롭게 거절했지만 이지은이 명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간 후 순자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혼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내려가 가마솥에 불을 켰습니다. 김순자, 너는 할 수 있어. 혼자가 아니야. 도움을 받으면 돼.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오전 10시 순자는 이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주방 보조 한 명만 구하고 싶어요. 혼자 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이지은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박미숙이라는 50대 여자가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머리, 수수한 옷차림. 지은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저는 20년 식당 경험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5억의 빚으로 이혼한 순자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미숙을 채용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예요. 괜찮겠어요? 물론이죠, 익숙해요. 박미숙은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도착했고 일 처리가 빨랐습니다. 순대 썰기, 국물 끓이기, 홀 서빙 보조까지 완벽했습니다. 순자는 홀 서빙에 집중할 수 있었고 가게는 전보다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은 만족했고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둘은 함께 설거지를 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미숙은 순자에게 자신의 이혼과 빚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순자도 김태수의 배신과 40억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미숙 씨도 할 수 있어요. 둘은 눈물 섞인 웃음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2026년 5월 순자네 순대국 앞에는 평일에도 긴 줄이 섰습니다. 순자와 박미숙의 호흡은 완벽했고 가게는 부평시장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때 CJ 푸드빌의 김현주 과장이 찾아와 프랜차이즈를 제안했습니다. 초기 투자는 본사가 하고 순자는 레시피와 브랜드 제공으로 월 750만 원 이상의 로열티 수익이 예상되는 큰 기회였습니다. 순자는 박미숙과 고민했습니다. 저는요. 미숙 씨, 이 국을 직접 끓이고 싶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마솥에 불 켜고 손님들 얼굴 보면서 그게 좋아요. 저도요, 돈은 적어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요. 다음 날 순자는 프랜차이즈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함께 끓이는 국물에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큰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프랜차이즈 거절했다며? 왜?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 직접 하는 거, 손님들 얼굴 보는 거. 그게 좋아.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강하게. 며칠 뒤 점심시간 김태수가 다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순대국을 주문했습니다. 순대국을 먹는 김태수의 모습은 더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그릇을 다 비운 그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그때 일 너 보니까 자랑스럽더라. 이렇게 성공한 거.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 근데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남처럼 살아요, 각자. 김태수는 8,000원을 계산하고 떠났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순자는 박미숙을 쉬게 하고 홀로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켜고 국물을 끓였습니다. 3년 반 전의 외로움과 슬픔은 사라지고 평온함이 자리했습니다. 김순자, 잘 살고 있어.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인생은 국물 같은 거라는 걸 새벽부터 끓여야 하고, 정성을 들여야 하고,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그러면 진한 국물이 된다. 내 인생도 그렇게 끓고 있다. 그리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65세 여자. 다시 시작해서 다시 살아낸 여자. 내일도 살아갈 여자.